네, 그 영상 찍어놓은 거 있어요. 실장님한테 가면 돼요. 단어 시험 보고 바로 가는 거야? 응? 단어 시험 보고 바로 단어 시험 다 보고 데일리 테스트 다 같이 호준이는. 그러면은 이제 실장님한테 가서 받아갖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운로드하고 저 제출하고 가시면 돼요. 고생했습니다. 정렬이네 정렬. 하나 둘 서 있는 다섯 명이 만났어. 5명. 이야. 결석에 자가격리.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따 갈 테니까 여러분 데일리 테스트 보신 거 있죠? 그거 좀 써놔주세요. 배울 줄 아는 풀어야 되고 나 안 써. 가르치고 있어야 되지.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지금 실시간 촬영을 하고 있어서 접속을 했는지 좀 봐야겠다. 온 건가? 접속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네. 예나랑 혁준이랑 아이고
예나랑 혁준이랑 만약에 접속을 했으면 카톡으로 좀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 다른 분들은 데일리 테스트 확인 좀 해볼게요. 자, 봅시다. 봐봐. 어이구. 어? 뭘 그렇게? 죄송합니다. 아니야, 뭘 죄송해. 제 시험 보는 뭐야 이거 내가 지난번에 내가 단어랑 얘기했는데 자식아. 지난번에. 지난번보다는 점수가 오르긴 했네. 조금만 더 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부수공사 봐도 자식아. 이게 뭐야 이게. 자, 그 다음에 앞지 혹시 못 받았어? 그래? 자, 여기. 자, 봐봐. 이거 수업 시간에 내가 설명했었는데. 앞지 보는 거 기억나냐? 이거 주간 때 보면서 생각하는 거라고 설명을 그거만이라도 쓰지. 그거. 그다음에 준영이 봐봐. 짜짜짜짜짜. 어디 보자. 오케이. 자, 오늘 사실 분량도 꽤 됐고 쉽지 않았죠? 그렇죠? 네. 자, 같이 한번 볼 건데 잠깐만 보기 전에 앞서서 잠깐만 좀 이거 교재만 좀 뽑을게요. 오늘 할 분량.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 수동태 까지 다 했었고 오늘 이제 문제풀이를 원래 제가 좀 해준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지난번에 아마 질문을 좀 받아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질문이 뭐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일단은 오늘 챕터 3를 순서대로 나가야겠네요. 일수거든. 그래서 33부터 잠깐만요. 잠깐만 출력 좀 하다가 할까요? 자, 일단 출력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그 우리 오늘 오신 분들도 다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건가요? 맞나?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인가? 오늘 오늘 봤어? 뭐 내가 늘 말하는 거지만 뭐 크게 의미 없으니까 너무 의미 두지 마시고요. 으짜짜. 잠깐만 우리 예나랑 저기 혁준이 예나 다 왔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수동태에 대해서 리뷰를 좀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동태에 대한 개념, 형태, 해석 방식에 대해서 작성해라. 자, 수동태라는 건 이제 뭐 기본적으로 당하는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다. 그 당하는 입장이란 목적어를 이야기하는 거였지. 그래서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을 수동태라 하고 우리말로 이제 뭐뭐 되다, 뭐뭐 해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죠. 형태는 이제 비동사의 PP, 물론 뒤에 by의 목적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1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석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어법을 이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서술해라. 여러분, 이 2번 내용이 엄청 중요해요. 왜? 얘네가 고등부 가서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 문제를. 그래서 오늘 개념 테스트에서 어찌 보면은
2번 내용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딴 것보다도 얘가 중요하다. 첫 번째, 해석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당연히 능동태는 뭐뭐 하다, 수동태는 뭐뭐 되다, 뭐뭐 해지다, 뭐뭐 당하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너네가 능동태 해석과 수동태 해석을 헷갈리지는 않을 거야. 중요한 건 뭐야? 누가 하는 거고 누가 당하는 건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당연히 주어가 뭔가를 하는 거면 능동태, 주어가 당하는 거면 수동태. 즉 그 기준이 주어를 잘 찾는 게 핵심입니다. 주어. 앞에 나온 주어가 기준이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멘트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능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죠. 그렇죠? 이걸로 또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단,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어떤 거냐? 능동태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가 안 오는 경우도 있죠. 그게 어떤 경우였어? 자동사인 경우였습니다. 자동사, 즉 1, 2형식 동사. 이때는 1, 2형식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안 오겠지 뭐. 됐어? 그런 경우도 있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오늘 테스트에서. 자, 그 다음에 3번 used to, be used to, 그 다음 be used to, ing 이 세 가지의 각각의 해석 그리고 고등부 시험에서의 주의점을 예문을 들어 설명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쌤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다면 이거를 작성할 수가 없겠죠. 대부분 이 부분을 많이 틀리셨어요. 자, 일단은 요 기본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 해석에서 틀리면 안 되지. 내가 이거 벌써 3번째 하는 거야 이 자식들아. used to 뭐하고 냈다. be used to 동사원형 내가 외우는 법도 알려줬잖아. be used 사용되다.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 위해. 그치? 그래서 나눠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be used의 ing 동명사가 나오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렇게 해석된다는 것까지도 봤습니다. 자, 얘는 뭐 기본이고 중요한 건 이거지 이거. 자, 고등부 시험에서의 주의점과 예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주격 관계 대명사 더하기 비동사의 생략을 활용해서 출제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키워드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예문을 바로 보면 알 수 있는데 Plastics used to make 또는 making clothes are not good for your health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이 문장을 보면 얘들아 지금 여기에 우리가 used to 나왔으니까 used to니까 뒤에 동사원형 써야지 이래 버릴 수 있다고. 그게 아니야.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plastics에 대한 동사는 are요, are. 그래서 얘는 동사가 아닙니다. 이 used to는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됐죠? 이런 구조야. 근데 이 used 앞에 그러면 우리가 뭐가 생략돼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 that 플러스 비동사 are 이게 생략돼 있다고. 됐어? 그럼 우리 생략돼 있는 애를 갖고 연결해 보면 be used to가 되네요. 됐어요? be used to. 그러면은 우리 아까 여기 위에 있었던 used to 동사원형 이걸로 푸는 게 아니라 be used to의 동사원형 쓸래, be used to의 ing 쓸래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됐어? 앞에 비동사가 생략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구분해야 돼?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는 건지, 뭐뭐 하는데 익숙한 건지 해석으로 구별을 해야 된다. 그럼 해석을 해봤을 때 옷을 만드는데 익숙한 플라스틱, 옷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플라스틱 뭐겠습니까? 당연히 옷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플라스틱 이걸로 써야겠죠. 됐죠? 이렇게 시험에 출제한다. 이게 고등부 버전이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번 볼게요. 자, 이거는 뭐였냐면은 명사절 수동태였습니다. 명사절 수동태. 그래서 예문을 갖고 봐야 되는데 자, 이 예문을 갖고 설명해 줄 테니까 같이 한번 잘 봅시다, 여러분. 자, 일단 기본적으로 people, think, 대절이 나와 있어. 요렇게. 자, 그럼 얘를 수동태로 쓰면 어떻게 한다? 대절이 앞으로 가면 되겠죠? 요렇게. people은 뒤로 가서 by people이 되겠죠? 근데 by people은 생략 가능해서 쌤이 안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비동사의 pp를 써야 되는데 우리 절의 형태가 주어로 나오면 항상 단수 취급이란 말이야. 시제가 또 현재 시제니까 is를 써줬고 think의 과거분사 thought를 써준 거야. 됐죠? 이렇게 수동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형태를 보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는데 주어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가주어, 진주어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주어 it을 써주고 진주어 대절을 이렇게 뒤로 보낸 형태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 이거는 고등부 시험에서 잘 나와. 이건 잘 나와.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게 잘 나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과정은 별로 안 중요해요. 여기에서 여기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잘 봐봐. 지금까지는 전부 다 대절, 대절, 대절 뒤에 다 주어 동사가 이렇게 he was로 나와 있는 절의 형태입니다. 자, 절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의 형태로 우리가 지금 3번을 썼는데요. 절이 아니라 구의 형태로도 내가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구의 형태로 쓸 때는 뭘 이용해라? 투부정사를 이용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해라? 대절의 주어를 이렇게 앞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의 TP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는데 이 투에 동사원형을 쓸 때 뭘로 써라? 이 대절에 있던 동사 요놈 요놈을 가지고 동사원형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원형이 아니라 have been으로 썼네요 제가. 왜? 시제 때문에 그렇죠. 시제 때문에. 여기는 시제가 현재입니다. 근데 여기는 was죠. was 과거잖아요. 시제가 다르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라? 지금 이 was가 이 is thought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죠. 먼저 일어난 일. 자, 내가 전에도 설명했어. 영어에서 먼저 일어났다 하면은 어떤 개념이다? have pp라고 했어요. have pp. 알겠죠? 그래서 먼저 일어난 개념으로서 have been이라고 써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 우리가 was를 쓸 수 없잖아. to 뒤에 동사원형 써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have been이라는 녀석으로 이 녀석이 얘보다 먼저 일어났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명사절 수동태였고요. 이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거는 학교 불문하고 잘 나오는 문제예요. 알겠죠? 고등부에서.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부분입니다. Since it was found in 1946, 1946년에 그것이 found라고 나왔는데 여기 잠깐만 보면은 정답을 보면 was found가 was founded가 돼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얘들아. find는 3단 변화가 found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found가 동사 원형인 애가 있습니다. 요 놈은 ed를 붙여서 founded가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find가 동사 원형일 때는 얘네가 잘 알고 있는 알아내다, 발견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요. found가 동사 원형일 때는 설립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여학생들 화장할 때 바르는 거 foundation이라고 하죠. 기초 화장이라고 합니다. 기초 화장. 됐어요? 그래서 이 found가 뭔가를 차곡차곡 쌓다, 설립하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것이 1946년에 발견이 된 건지 그것이 1940년에 설립된 건지를 봐야 되죠. 그럼 그것이 뭔데요? 유니세프죠. 유니세프. 주어 똑같은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유니세프가 발견이 됐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유니세프라는 재단이 설립된 이래로라는 의미가 돼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설립하다라는 의미의 found의 과거 분사형인 founded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해석을 해보자면 그것이 1946년에 설립되었던 이래로 유니세프는 구해왔습니다. 목숨들을요. 많은 아이들의. 됐어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All of the sources referring to by the authors are listed at the end of each chapter.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수거를 하나 알려줄게. 아이고, refer to A is B인데요. 그냥 refer to A까지만 봐도 됩니다. A를 B로 언급하다, 말하다, 참조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언급하다, 말하다, 참조하다. 됐어요? 이게 refer to A as B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냥 refer to가 한 세트야 얘들아. refer to 이게 한 세트야. refer to 어쩌고 하면은 뭐뭐를 언급하다, 뭐뭐를 말하다, 뭐뭐를 참조하다 이런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잘 봐봐. refer to에서 ing형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ing형이 나왔으면은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어디 뒤에? refer 뒤에가 아니라 to 뒤에 쓰는 거야 얘들아.
다시 한번 말한다. refer to가 세트야. refer to가. 알았지? refer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게 아니고 refer to 뒤에 a라는 목적어가 와야 되는 건데 능동형이니까요. 능동형이니까. 지금 ing니까. 근데 referring to까지 봐봐.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럼 목적어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수동태를 쓰라고. refer to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해석도 해봐야 돼요. 해석도. 그 작가들에 의해 참조된 모든 자료의 출처들입니다. 야, 자료의 출처가 참조를 하겠냐, 참조가 되겠냐? 당연히 참조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동형이 ed형을 써준 거예요. 됐나요? 재현이 자는 거 아니지? 자는 줄 알았어. 자, 다시. 그래서 모든 그 작가들에 의해 참조된 모든 출처들이 등재되어 있다. 각 챕터의 끝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Below the Cliffs was a fantastic sculpture from 100 years before which were destroyed in the war.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거는 일단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오늘 배울 내용이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간 내용을 쭉 봤을 때 일단 주어가 어가 붙었으니까 단수형이니까 단수, 스위치는 제대로 나와 있고요. From 100 years before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ich 나왔습니다. 근데 그 뒤를 봤더니 were destroyed 나왔어요. 자, 일단 were destroyed 수동태니까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야 되죠? 목적어는 일단 제대로 안 나와 있네요. 근데 문제는 뭐야? 스위치가 맞아요. 왜? 이 녀석은 뭘 꾸며주는 거예요? ears를 꾸며주는 게 아니고요. sculpture를 꾸며주는 거거든. sculpture는 단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단수에 맞는 동사 was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 덩어리가 sculpture를 꾸며주는지 어떻게 알아요? 해석해보면 알아요. 해석해볼까? 전쟁에서 파괴된 100년이 맞아요? 전쟁에서 파괴된 100년이에요? 전쟁에서 파괴된 조각상이에요. 당연히 조각상일 거 아니에요. 됐어? 그러니까 스컬프처를 꾸며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단수형 was를 써야 된다. 됐죠? 해석을 해보자면, 자, 절벽 아래에는 환상적인 어떤 그런 조형물이 있대요. 조각상이 있답니다. 100년 전으로부터의 조각상이 있는데 전쟁 중에 파괴되었던 조각상이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Newcomers to New York are often surprised to see so many very rich people and so many very poor peopl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법상 틀린 게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될 거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surprised입니다. 이 녀석. 뭐 굳이 따지면 R도 되겠죠. 얘도 어법적 포인트. 또 어법 포인트가 to see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어법적 포인트예요.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얘네가 이 세 개가 어법적 포인트인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앞에 newcomers 복수형 주어 나오네. 그러니까 복수에 맞는 동사 are 제대로 썼습니다. 문제 없죠? 자, 얘 통과. 두 번째, surprised. 그럼 이 녀석의 문제 의도는 surprising 쓸래, surprised 쓸래. 이 문제겠지. 됐어? 그러면은 새로 온 사람이 surprising 하면은 놀래키는 거고 surprised 하면은 오 하고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럼 놀래키는 건지 놀라게 되는 건지 이거는 뒷내용을 봐야 알겠네요. 그렇지? 그럼 뒷내용에 뭐라 나오는데? 너무나 많은 부유한 사람들과 너무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놀래켰다? 말이 안 되잖아. 이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놀라게 됐다가 맞겠죠. 놀람을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urprised ed형이 맞다. 됐어요? 그럼 얘도 통과. 세 번째, 이 투부정사는 뭐냐면요. 이건 우리가 이제 중학교 한 2학년쯤에 배우는 녀석인데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 감정의 원인을 나타낸다고 해서 뭐뭐해서라고 해석되는 녀석이야. 뭐뭐해서. 됐어요? 앞에 감정 표현이 나오고 투부정사가 이어지면은 뭐뭐해서라고 해석합니다. 제일 유명한 표현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nice to meet you 이거야. nice to meet you. nice가 뭐야?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기분이 좋다고요. 왜 좋은데?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뭐뭐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뭐뭐 해서, 뭐뭐 때문에요. 뭐뭐 때문에. 알겠죠? 나이스. 기분이 좋아. To meet you. 너를 만났기 때문에. 됐어? 이런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해석도 다 해봤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 사실 뒤에 나와 있는 문제 부분들이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항상 어법을 할 때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일단은
이 기본 개념 및 얘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근거를 얼마나 쌤이 쓰는 만큼 잘 쓸 수 있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법 문제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장 많이 나올 때가 고1 때입니다. 고1 때 학교에 상관없이 많이 나와요. 고1 때는요. 고1 기준으로 어법 문제가 지금 지난 1년을 봤을 때 가장 적게 나온 학교가 대표적으로 안국고였습니다. 안국고는 어법을 굉장히 적게 내고 있어요. 근데 안국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요 3개에서 4개 정도씩 막 내기도 합니다. 많이 내는 거예요. 엄청 많이 내는 거예요. 어법을요. 수능에서 몇 문제 나옵니까? 어법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됐어? 고2, 고3으로 올라갈수록 어법 문제는 1개, 아니 심지어 아예 빵개 내는 학교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법을 지금 공부하는 의도를 다시 한번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고1 때 어법 문제를 잘 맞추자. 오케이? 이겁니다. 또는 수능에서 어법 문제를 잘 맞추자도 있어요. 즉 어법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법이라는 건 결국에는 자리에 관련된 문제거든, 얘들아. 이 자리에 이거 쓰는 거 맞아? 라는 게 어법 문제의 의도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뭘 써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또 익혀야 돼요. 어느 자리에 어떤 형태가 오느냐, 어느 자리에 어떤 형태가 오느냐. 이건 뭐랑 관련성이 있는가? 영작이랑 관련성이 있습니다. 영작.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중등부에서 우리 중현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술형을 안 봤어요. 학교에서. 맞죠? 다 객관식, 거의 올객관식이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서술형, 특히 영어로 글 쓰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이 전원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이 고1 1학기 때 처음에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 처음 보는 서술형 문제에 굉장히 당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글쓰기를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항상 여러분 영어의 기본은 해석입니다. 딴 나라 말이잖아. 근데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을 하려면은 어법이라는 수단이 필요해서 지금 어법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언제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다음 진도를 나갈 건데, 자, 아까 제가 출력한 게 있어서 잠깐만 갖다 줄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 얘들아. 일단은 책에 있는 걸 한번 볼까? 잠깐만요. 오늘은 PPT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 PPT로 하니까 글씨가 더 깨알같네. 네. 그냥 여기 있는 거 우리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기 뒤에 저기 준혁이나 종현이는 보이니 글씨? 보여? 네. 그래요? 여기 앞에 두 분은 잘 보이세요? 글씨? 괜찮아요? 근데 우리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냥 PPT 안 쓸게요. 그냥 이거는 책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는 용도로 그냥 한번 쭉 볼 거고요. 그냥 우리 원래 하던 대로 다 끄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어떤 내용 나오는지 볼 건데, 세 번째 챕터가 도치와 어순에 대한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챕터예요. 정말 중요한 챕터. 여러분이 사실 이 도치에 대해서 중학교 때 배우긴 하거든요. 배우기는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안 배워요. 도치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이 도치와 어순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시험에 뭘로 잘 나오는데요? 어법으로도 잘 나오는데 특히나 서술형, 영작으로 그냥 단골이야, 단골. 엄청 잘 나와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 도치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익힐 필요가 있고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줄 겁니다. 오늘도 노트 필기할 준비를 좀 잘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도치 구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를 보면은 간접 의문문이 나왔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서술형 단골이야. 서술형 단골. 됐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어법에서 잘 나온다기보다는 서술형, 영작에서 잘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는 영역은 고등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녀석들이다 라는 거를 강조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제가 올해 내내 주역보를 지금 맡아서 내신 대리를 하고 있는데 주역에서 실제로 이 도치를 활용해서 어떻게 시험에 냈었는지 그것도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보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은 이제 이런 애들이 나와 있어요. 포인트 1, 2, 3 해갖고 첫 번째 조동사, 주어 이런 거 나왔고 두 번째 도치 구문에 수일치 나왔고 세 번째가 의문사, 투부정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앞에 나왔던 도치 구문과 그리고 간접 의문문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따 제가 자세히 필기해 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페이지를 펴보면은 도치 구문으로 잘 쓰이는 부정어 포함 어구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 1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1번. 여기에 별표 1억개만 치세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가 엄청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좀 부수적인 애들입니다. 2번과 3번은 좀 부수적인 애들이에요. 3번은요, 특히 시험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고요. 2번은 좀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2번은 그래도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죠? 2번은 근데 영작으로는 잘 안 나오고요. 어법으로 좀 더 잘 나옵니다. 고등부 시험에서요. 그리고 수능보다는 이제 내신에서 좀 더 선호하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거 버리고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짜자. 잠깐만요. 세븐필로 쓰기. 자, 오늘 배울 건 챕터 3 도치와 어순에 대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일단 도치라는 이제 개념이 무엇이냐면요. 도치라는 것은 치는 위치를 말한 거고 도는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식 어순을 쓸 때는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쓰는 게 일반적 어순이죠. 그렇죠? 그런데 도치 구문의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가 자리가 바뀌어 동사, 주어, 어순으로 가는 경우 이걸 우리가 도치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도치 구문 1번은 안 쓸게요. 죄송해요. 별표로 쓸게. 그래서 도치 구문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도치란 다시 한번 무엇이다? 주어, 동사, 어순을 바꿔서 동사, 주어, 어순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도치예요. 아주 심플하죠. 그렇죠? 이게 도치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니 선생님 원래는 주어, 동사, 어순으로 쓰는데 동사, 주어, 어순으로 바뀌는 경우가 그럼 대체 언제입니까? 아무 때나 주어, 동사 자리를 바꾸지는 않겠죠. 그렇죠? 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33페이지를 보면은 아실 수가 있는데요. 책에 4가지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서 나와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요. 자, 근데 그거를요 저는 3가지로 정리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첫 번째, 부사 도치입니다. 부사 도치. 자, 부사 도치가 뭐냐면요. 문장 맨 앞에 장소나 아니면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 또는 부사구가 나옵니다. 이러면 도치가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도치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책에도 이제 예문이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제 두 번째 칸에 있어요. 여러분 책에 있는 예문 보면요. 책에 있는 예문을 좀 보자면 Inside the pocket were several coin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써볼까요? 그 책에 있는 예문을 써볼게요. Inside the pocket were coins 이렇게 나와
several 건 이제 several은 뺄게요.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문장 구성을 보면은 inside the pocket이 부사고요. were 동사, coins가 주어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앞에 있는 부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주머니 안에라는 뜻으로서 지금 장소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주머니 안에 장소를 나타내고 있지. 그럼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주가 문장 앞에 오니까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자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부사 도치에서는 시험에 낼 수 있는 포인트가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쓸게요. 부사 도치에서의 시험 포인트. 시험 포인트는 쌤이 빨간색으로 쓸게. 부사 도치의 시험 포인트는요 딱 하나입니다. 스위치예요. 고등부에서 낼 수 있는 거. 근데 이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출제율이 요즘엔 낮습니다. 너무 쉬워요. 스위치를 어떻게 내느냐? 잘 봐봐 얘들아. 여기 인사이더 포켓 보면 여기 포켓 나와 있죠. 이거 뭐예요? 단수잖아. 그치? 근데 코인즈는 어때요? 복수잖아. 그쵸? 이렇게 내는 거야. 똑같은 수로 절대 주지 않습니다. 스위치 문제를 낼 때는요.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속을까? 앞에 단수 나왔네 포켓? 워드 써야지. 이래버린다고. 이게 아니야. 아니 포켓이 주어가 아니잖아. inside the pocket. 아니 전면부잖아. 전면부. 아니 전면부가 어떻게 주어 역할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point가 주어가 돼서 복수형이기 때문에 were라는 형태를 써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낼 거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쌤이 여기다가 한마디를 좀 추가할게요. 여기에 동사주어 도치가 돼 있잖아. 쌤이 이따가 설명해 줄 건데 일단 이렇게 써봐요. 이래가 단순 도치 이렇게 써주세요. 단순 도치. 단순 도치. 쌤이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일단 써보세요. 단순 도치.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을 쓰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부정어 도치가 있습니다. 부정어 도치. 자, 부정어 도치는 뭐냐면 문장 맨 앞에 부정어나 또는 준부정어가 나옵니다. 부정어 또는 준부정어. 얘가 나오면은 뒤에 마찬가지로 동사주어 도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챕터 3에서 배우는 도치와 어순에서의 핵심이 바로 요 놈이에요. 요 놈. 이게 핵심이야. 이번 단원의 핵심이 바로 2번입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사실 너네 오늘 어법 공부할 때 이것만 잘 알아가면은 오늘 공부 열심히 했다. 오늘 수업 잘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오늘 핵심이야. 알겠죠? 자, 일단은 여기에서 준부정어라는 게 나왔는데 얘가 뭔지 좀 설명해 줄게. 부정어부터 설명하면 부정어는 당연히 뭐 대표가 나시려다. 그렇죠? 너무 쉽죠, 이거는요. 준부정어가 뭐냐? 우리 준이라는 단어 내가 영어 공부하면서 많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준은 비슷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준부정어는 뭔가 거의 뭔가가 아닌,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가진 애들이 준부정어거든요. 거의 뭔가가 아닌. 그러면 거의 아닌 시리즈가 뭐가 있는가 몇 개만 써보면 대표적인 게 우리 빈도부사에 있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뭐 rarely 라던가 뭐 아니면 뭐 seldom 이런 거, 이런 빈도부사 시리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준부정어에 또 뭐가 있냐면 little이 있어요. little. little은 거의 없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의 없는. rarely, seldom은 거의 아닌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little은 거의 없는 뭐 이렇게 보통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only라는 단어도 있어요. only. 아니 rarely나 seldom이나 little은 뭔가 거의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부정어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쌤, only는 오로지, 오직 이런 뜻인데 이게 왜 부정어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일단 뭐 가볍게 들으세요. only를 왜 부정어로 취급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재은이한테 야 오늘 수업 끝나고 재은이만 남어 이렇게 말했어. 재은이만 남어. 그럼 only를 쓴 거죠? 재은이만. only죠 only? 자, 그럼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야? 재은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남지 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only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너만 남어, 나머지는 남지 마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부정어로서 취급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 것까지는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여러분 귀찮으면요. only도 부정어처럼 쓰일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만 하셔도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요. 예시를 보여줄게요. 책에 있는 예시를 좀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써볼게요. little did I know. 그 다음에 뭐라 나왔냐? 몇 절로 나왔네요. did I 뭐냐? would meet. 뭐냐 그 다음에 such an ideal man.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볼게요. little이라는 지금 준 부정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죠? did라는 조동사 나왔고 I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습니다.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대절 전체는 목적어가 되죠. 그렇죠? 뭐 여기 뒷부분도 뭐 구문문석을 만들어보자면은 주어, would meet, 동사, such an ideal man, 목적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알았다로 해석하는 거야. 근데 little이 붙었으니까 나는 거의 알지 못했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little did I know까지 어떻게 해석한다? 나는 거의 알지 못했다. 됐어? 뭐를? 대절 이하를. 대절 이하가 뭔데? I would meet such an ideal man. 내가 그렇게나 이상적인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난 거의 알지 못했다. 됐어?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자, 뭐 해석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너네가 눈치를 채야 되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사실 아까 요 예문과 요 예문을 비교했을 땐 여러분이 눈치를 못 챌 수 있는데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써줄게요. 잘 봐봐. 요 부분에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요. 의문문 도치라고 썼습니다. 의문문 도치. 자, 우리 도치 구문을 만들 때 도치라는 거는 다시 한번 동사 주어 어순을 도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사 도치와 부정어 도치는 도치시키는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방식이 달라. 어떻게 다르냐? 부사 도치는 도치를 시킬 때 단순하게 도치를 시킵니다. 선생님, 단순하게 도치시키는 게 뭔데요? 아주 쉬워요. 그냥 주어 동사 자리만 바꿔. 이 말이야. 됐어? 그냥 주어 동사 자리만 바꿔. 이런 소리예요. 지금이야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니네가 헷갈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써볼게요. 이 예문 안 써도 돼. The man comes here 이렇게 나왔어요. 이 남자가 여기에 온다. 이렇게 예문을 써볼게. 그럼 얘를 한번 내가 도치구문으로 써볼게요. here는 어떤 표현입니까? 장소의 방향, 장소의 부사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라는 뜻의 장소의 부사죠. 그러면 here를 문장 맨 앞으로 빼면은 도치돼야겠네? 맞지? 자, 그러면 동사를 쓸 건데 어떻게 하라고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잖아.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냥 주어 동사 자리만 바꿔. 이렇게 말했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comes the man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됐어? 자리만 바꾼 거야. 자리만. 간단하지? 됐어요? 자, 그런데 부정어 도치는 그렇지 않아요. 부정어 도치는 어떠하냐? 의문문 도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의문문을 만든다고 생각해. 이런 소리야. 의문문을 만든다고 생각해. 됐어? 우리가 얘들아 예를 들어서 정말 쉬운 예시. He loves her.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 이렇게 했어. 그럼 얘를 우리가 의문문으로 어떻게 쓰냐? Does he love her? 이렇게 쓰지? 이게 의문문이잖아. 설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진 않겠죠? 그렇죠? 자, 의문문으로 바꿨죠? 우리가 도치시킬 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 얘를 내가 여기다가 never를 붙여볼게요. never. 자, 그러면은 부정어 도치로 써보겠습니다. never를 맨 앞으로 뺐어. 그럼 never. 주어 동사 도치해야 돼. 그냥 자리를 바꾼다?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의문문 만들듯이라고. 그럼 어떻게 가야 돼? does
he love her. 마침표. 이러고 끝나는 거야. 됐어?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부사도치와 부정어도치의 차이는 뭐다? 도치시키는 방식이 다릅니다. 도치시키는 방식이 달라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부사도치는 어떻게 해라? 그냥 자리 바꿔라. 부정어도치는 어떻게 해라? 의문문 만들듯이 써라. 됐어? 이게 만들 때의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도치 부문 자체가 뭘로 잘 나온다? 아니, 서술형으로 잘 나온다고 했잖아. 아까 전에 내가 애초에 서술형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아니 서술형이면 우리가 뭐가 중요해? 써보는 게 중요하잖아. 쓰는 게 중요하잖아. 쓰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사도치를 어떻게 써야 돼? 부정어도치를 어떻게 써야 돼? 이걸 기준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야. 됐지? 자, 부정어도치. 아까 부사도치는 수일치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했지? 얘는 영작은 별로 안 나와. 생각보다. 수일치가 많이 나오거든? 근데 부정어도치는 그냥 거의 웬만하면은 영작으로 시험이 많이 나와. 영작. 됐어? 제일 중요한 게 영작이야. 자, 그래서 도치의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개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책에는 이게 다가 아니죠. 하나만 더 알아볼게요. 책에 있는 거.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 사실 1, 2번은 우리가 중2, 중3 때 다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특히 중3 때 배우는 내용인데 3번 같은 경우는 니네 입장에서 생소한 녀석일 수도 있어. 그래서 그냥 가볍게 들어보고 근데 얘를 활용해서 어떻게 시험 나오는지는 내가 보여줄게. 잘 봐봐. 3번은 조금 어려운 말을 쓸게요. 형식도치라는 게 있어요. 형식도치. 형식도치에는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형식도치가 뭔지를 말해줄게. 일단 말로 설명해 줄 거고 엄청 얘네에 비해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너네 부담 없이 들어도 돼. 자, 형식도치가 뭐냐면 우리 문장에 1, 2, 3, 4, 5형식이 있지. 그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2형식이야. 이게 3형식이야. 4형식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5형식 이렇게 나왔어. 이게 이제 1, 2, 3, 4, 5형식이잖아. 그치? 근데 요 상태에서 이 형식을 건드려서 도치시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 이걸 우리가 묶어서 형식도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형식도치는 종류가 뭐가 있는가? 1형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사도치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얘는 형식도치에 상관이 없고요.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다 형식도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딱 두 개, 2, 3형식만 볼게요. 2, 3형식만. 알겠죠? 자, 그러면은 2형식부터 보겠습니다. 1번.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잖아요. 근데 도치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 얘들아, 이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랑 명사가 올 수 있지. 그치? 근데 조건이 뭐냐면 형용사가 와야 돼요. 명사 보어는 도치를 안 시킵니다. 알겠죠? 형용사 보어일 때만 도치를 시킵니다. 혹시나 해서 내가 얘기할게. 선생님, 명사 보어는 왜 도치를 안 시키나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제 대답은 이겁니다. 도치시켜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시로 그냥 하나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 이게 도치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걸 먼저 안 썼네. 미안하다. 여기 아래다 쓸게요. 이 도치를 어떻게 시키냐면은 이 보어를 맨 앞으로 빼는 거거든. 그럼 보어가 맨 앞으로 빠지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주어 동사 남잖아. 얘네를 도치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럼 결론은 어때요? 얘를 그냥 거꾸로 쓴 거지.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냥 거꾸로 쓴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도치시키는 거야. 근데 명사보어는 왜 의미가 없냐? 지금 student 명사보어 나왔잖아 얘. 그렇지? 근데 여러분 명사보어는 애초에 뭘 나타내냐면요. 동격을 나타내거든요. 동격. 이 둘이 똑같잖아요. 그녀가 학생이고 학생이 그녀잖아요. 똑같은 인물이죠. 그러면 she is a student라고 하든 a student is she라고 하든 어차피 똑같잖아. 그러니까 도치시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사보어는 도치를 안 시킵니다. 그래서 얘는 건너뛸게요. 자, 그래서 도치는 어떻게 시키냐? 형용사 보어가 나왔을 때 이렇게 앞으로 빼면서 그냥 거꾸로 그냥 역순으로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별거 없죠. 그렇죠? 그럼 선생님 이걸 가지고 시험에서 어떻게 냅니까? 쉬운 버전이 있고 어려운 버전이 있거든요. 시험에 어떻게 내냐면
easy 버전 한번 알려줄게요. easy 버전. 잠깐만. 시험 유형. 그러니까 난이도 하 버전이 있어요. 이 난이도 하 버전은 수일치요. 내가 미리 쓸게요. 난이도 상 버전이 있습니다. 난이도 상 버전은요. 영작으로는 사실 거의 못 봤고요. 영작으로 이걸 내면은 사실 좀 너무하고, 영작으로 내긴 좀 너무하고, 좀 여러분 입장에서 생뚱맞을 수 있는데 109분 문제가 나옵니다. 엥? 아니 우리 지금 도치하는 거 아니야? 근데 생뚱맞게 왜 109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보여줄게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예문은 난이도 하 버전 기준이거든요. 책에 있는 예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happy or does라고 나와 있고 뒤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뒷내용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할게요. 그러면 얘들아 봐봐. 지금 이게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여기 주어, 여기 동사, 여기 형용사 보호죠. 됐어? 그럼 역순으로 나왔죠 지금. 됐지? 근데 여기에서 또 은근히 착각 많이 하는 거. 얘들아, happy는 주어가 아니에요. happy는 형용사잖아. 아니 형용사가 언제부터 주어 역할을 했어요? 아니잖아. 근데 이걸 몰라. 얘를 주어라고 생각해. 그래서 happy is 막 이렇게 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형용사는 주어답게 놔도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없어. 됐어? 그러니까 얘가 주어가 아니라 도지가 주어야. 도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형 R을 쓴 거예요. 알겠지? happy가 주어가 아니에요. 오케이? 이렇게 시험 내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뭘로? 수일치로. 됐죠? 간단하죠? 이 구조만 알면 아주 쉬운 겁니다. 아, 형용사가 맨 앞에 나왔다면 주어가 뒤에 나오겠구나. 왜? 상식적으로 형용사는 주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난이도가 낮은 버전이에요. 난이도 상 버전을 하나 소개해 줄게. 난이도 상 버전은요,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근데 오히려 고1 때 이게 더 잘 나와요. 이 둘을 비교하면요. 자, 이걸 알려줄게. 일단은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쓸 테니까 여러분은 뭐 안 쓰셔도 됩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소대꿈은 알고 있죠? 소대꿈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거 알고 있죠? 그거랑 섞는 거예요. 그거랑 섞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공간이 좀 부족해서 여기를 지우고 쌤이 예시를 하나 써볼게요. 잠깐만. 여기 아래다 쓰려고 했는데 내가 좀 좁아갖고요. 여기다가 쓸게요. 자, 예시로 보여줄게. 예시.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안 쓰겠습니다. The man으로 쓸게요. 이렇게 써볼게요. 그냥 얘는 쓴 거야. 그 남자는 너무 바빠서 그는 놀 수 없었다. 그냥 간단한 거 쓴 겁니다. 소데켄트로 쓴 거예요. 자, 얘를 이제 도치 구문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형식 도치를 시켜보겠습니다. 일단 구문 분석을 먼저 해야겠죠? 주어, 동사, 동어입니다. 여기는 수식어예요. 여기 구문 분석은 생략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죠? busy는 형용사죠. 바쁜 형용사어입니다. 도치 어떻게 시키면 돼? 거꾸로 쓰면 돼. 알았지? 자, 그러면 먼저 써볼게. So busy가 먼저 나오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와? was the man 이렇게 나오겠지. 그냥 거꾸로 쓴 거야. 그냥 거꾸로. 별거 없어. 뒤는 그냥 그대로 쓰면 돼. 똑같이. That he couldn't play. 그래서 뒤 똑같이 썼어. 도치가 된 거야. 다시 구문 분석해볼게. 여기 수식어고 여기 형용사 보어 동사 주어 나왔어. 됐어? 됐어? 도치 됐죠? 이렇게 소대 구문을 활용해서 도치 구문을 만들고 내가 아까 뭘 문제 낸다? that 구문 문제 낸다 했죠. 여기에다 밑줄 치고 시험 내는 거야. 됐어?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낼까? 어떻게 내느냐? 여기다가 that을 안 쓰고요. 이렇게 써서 내는 거야. 예를 들면 왜? 앞에 사람 나왔네? 얘가 얘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인가? 그럴듯해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근데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이거 뭐야? so, that 구문이에요. 참고로 여기에서의 that, 우리 so, that 구문할 때 이 that은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대명사로 쓸 수가 없죠. 됐지? 이렇게 출제하는 거야. 결론을 말하자면 이 that 구문 문제란 건 뭐냐면은 so, that 구문이 있죠. 이 so, that 구문을 활용하여 출제를 하는 겁니다. so, that 구문을 활용하여 도치를 하는 거죠. 도치. 됐어요? so, that 구문을 활용해서 도치하는 이런 버전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되게 당황 많이 해요. 왜? 이런 형태를 본 적이 없거든. 아니 갑자기 다짜고짜 so be's 이렇게 나왔어. 뭐지 이거? 막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해석도 못해요. 해석을 못할 게 없거든. 위에 거는 우리가 누구나 해석할 수 있거든. 근데 아래 이렇게 나오면 해석을 못해요. 똑같아 해서 달라질 거 없어요. 그 남자가 너무 바빴어. 그래서 그는 놀 수 없어서 똑같아 해서 달라질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자리만 바꿨을 뿐인데 이 자리만 바꾼 것 때문에 당황해서 우리가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형태이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대세다가 떡하니 떡 하고 밑줄 쳐놓고 얘가 어법상 맞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씨 이거 뭐지? 여기 후라고 써있네? 관계대명사인가 보다. 이렇게 풀어버린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으로도 출제가 되기도 한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게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야. 지금 이 형식도치 자체가 자주 나오진 않아요. 알겠죠? 그런데 형식도치가 간혹가다 한 번씩 나와.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 당황해서 그래서 쌤이 설명을 해준 거야. 자, 2형식도치 다 설명했고 그 다음에 3형식도치 쓸 건데 얘는 진짜 간단해요. 한 줄이면 끝납니다. 3형식이라고 썼죠? 이렇게 생겼잖아. 3형식은 그럼 2형식처럼 똑같이 목적어를 앞으로 빼고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느냐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도치가 안 돼요. 즉 이렇게 됩니다. 3형식은요 결론이 뭐냐? 도치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3형식 도치는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거의 볼 일이 없습니다. 거의 볼 일 없어요. 됐죠? 그러니까 모르고 넘어가도 돼요. 알았죠? 얘는 모르고 넘어가도 돼. 얘는 알아야 돼. 얘는 간혹가다 나오니까. 근데 얘는 몰라도 돼요. 알았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갈게. 3번 이제 형식도치까지 이제 작성을 했고요. 지금 이제 도치 구문의 이제 종류를 이제 하나씩 이제 써봤는데 도치 구문에서의 이제 잠깐만요. 내가 필기를 좀 까먹었어. 잠깐만 제가 이거 좀 보자. 번호를 좀 까먹어. 내가 동그라미 1번으로 썼었나?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 기억이 안 나. 그런 거구나. 알았어. 아니야 미안해. 자 다시 볼게. 여기 도치에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 그 도치에서의 주의점이라고 제가 하나 쓰도록 할게요. 주의점. 이 주의점만 알아도 여러분께서 꽤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건 아까 전에 말했던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부사도치는 단순도치라는 거야. 아까 내가 썼던 거 다시 쓰는 거야. 부정어도치는 의문문도치이다 라는 거. 근데 여기서 내가 한마디씩 좀 더 추가를 해줄게요. 부사도치는 얘들아 일반적으로 일형식 구조인 경우입니다. 대부분 일형식이에요. 부사도치는요. 주어, 동사, 부사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대부분. 그래서 얘를 앞으로 빼고 동사, 주어 이 어순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부사도치는요. 자, 그리고 부정어도치, 의문문도치는요. 보통은 3형식 구조인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알면은 조금 여러분이 편하실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부사도치에서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부사도치에서는요. 대명사가 주어로 나오면 도치가 안 됩니다. 됐어요?
대명사가 주어로 나오면 도치가 안 돼요. 됐어? 예를 들어 볼게. 아까 전에 제가 이런 예시를 썼거든요. The man comes here. 이런 예문을 썼었어. 그러면 장소의 부사 here를 맨 앞에 쓰면 어떻게 된다? 주어 동사가 그냥 자리가 바뀌었죠. 이렇게. comes the man. 이렇게 됐지? 아까 전에는. 자, 근데 이번에는 the man을 he로 바꿔볼게. 쌤이 he로.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he 글씨가 이거냐? He comes here 이렇게 썼어. 자, 그럼 얘를 우리가 here를 맨 앞으로 썼어. 그럼 이때 우리가 comes he 이렇게 쓸 수 있냐? 쓸 수 없다라는 거야. comes he 이렇게 썼다? 틀린 거라고요. 됐어요? 대명사가 부사 도치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쌤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올바른 겁니까? 도치를 안 시키고 here, he comes 이렇게 써야 올바른 거예요. 됐어요? 이게 맞는 거야. 도치 안 쓰고 그냥 한다고. 됐어? 여러분 우리 초딩 때 그 영어 공부할 때 아니 니네도 그렇게 공부했나? 그 초등학교 때 그 이렇게 TV 같은 거 제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영어 배우면은 이 TV 같은 거에서 그 컨버세이션 하는 걸 막 들려줬거든요. 어떤 영상 같은 거 둘이서 막 대화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랑 여자랑. 혹시 너네도 그런 거 했냐? 했냐? 막 만화 같은 것도 있었고 막 이렇게 실제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딴 게 있었어.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음식점 상황 막 이런 게 있어. 그 음식점 상황 보면은 막 이제 정원이 있잖아. 뭐 처먹을래? 나 이거 처먹을래. 얼마야? 하면서 막 이렇게 대화를 해. 그러다가 음식 나왔어. 여기 가져가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Here you are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Here you are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방금 전에 내가 뭐라 했어요? Here you are라고 했어요. Here 부사 나왔죠? You are야. You are. 됐어요? You are. 주어 동사 순으로 썼죠. 왜? you가 대명사니까요. 됐어? 그러니까 도치가 안 일어난 거야. Here are you 이렇게 안 쓴다고요. Here you are. 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부사 도치에서는 대명사가 주어로 나오면 도치가 안 된다는 거야. 됐지? 간단하죠? 그래서 요 내용까지 해서 지금 1번 도치 구문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이 34쪽에 포인트 1, 2번까지 다 설명한 거예요. 포인트 1, 2번까지. 됐어요? 이것까지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3번에 있는 의문사 주어 동사 요거를 설명할 건데 이것도 사실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자면 약간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만 쉬었다 합시다. 잠깐만 우리 두 마리 잘 듣고 있나? 잘 듣고 있겠지 뭐.
감기 끼고 있는 거 아니야? 훔치고 있어. 그렇지? 여기 손가락 굉장히 좋아가지고 나도 부딪혔거든 좋아했어. 존나 아파. 좋은 거 아니야? 원래 부면 다 깔고 싶어. 튀어나왔어. 왜 그러지? 할수 있어. 어? 다들 쉬셨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평안히 듣고 있는 두 마리도 잘 보고 있을래나? 자, 다음 거 한번 볼까 얘들아? 오이씨,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떨어져? 다 적어봐. 자, 이어서 할게요 그냥. 두 번째는 이제 34쪽에 있는 간접 의문문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수업이 끝날 것 같아요. 보자. 뒷부분을 좀 하고 싶기는 한데 사실 뒷부분 1번이 조금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좀 고민이 되네요. 간접 의문문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최대한 얘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뒤에 나와 있는 36쪽이 1번이 사실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좀 더 중점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면지? 왜요? 아, 필기할 공간이 없어? 거기다 써도 되긴 하는데 스프링 노트에. 잠깐만. 이면지? 잠깐만 있죠. 지금 가진 게 없는데요? 잠깐만. 여기다가 써. 자, 보겠습니다.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할게. 일단 간접 의문문이 뭐냐면 개념을 먼저 간략하게 써줄게요. 간접 의문문이란 의문문을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도록 집어 넣은 형태를 말합니다. 의문문을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도록 집어넣은 형태, 이게 간접 의문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잘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약간 그림으로서 좀 표현을 해볼게요. 그림으로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잘 보세요. 이렇게 박스가 있어. 흰색 박스가 있고 노란색 박스가 있어요. 이 노란색 박스가 의문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노란색 박스를 이게 다른 문장의 일부분 이 자리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집어넣는 형태. 이 형태를 여기 요 네모가로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는 간접 의문문이 아니죠. 대놓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직접 의문문이지. 됐어요? 이걸 간접 의문문이라는데 일단 중요 특징들만 싹싹 보여주고 이 그림이 진짜 나오는지 이따 예시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간접 의문문의 일단 형태를 먼저 알아볼게요. 형태. 사실 간접 의문문의 형태는요. 형태와 해석을 같이 알아볼게요. 형태, 해석, 종류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형태, 해석, 종류 다 알아볼게요. 간접 의문문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문문이라는 건 원래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있는가? 의문사가 있냐 없냐로 나뉘어져 있어. 의문사가 있냐 없냐. 자, 그래서 의문사가 이제 한자 안 쓸게요. 죄송해요. 자, 죄송합니다. 한자 안 쓸게요. 동그라미로 쓸게요. 자, 의문사가 있는 버전 그리고 의문사가 없는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거든. 자, 의문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의문사를 먼저 쓰고 그 뒤에 주어, 동사, 어순으로 쓰면 돼.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if나 또는 whether를 쓰면 돼요. if나 whether 그리고 주어, 동사를 쓰면 돼. 됐어? 사실은 간접 의문문의 전부라고 봐도 돼요. 2번.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이 어순이 중요해요. 어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들아 의문문은 원래 어순이 이렇게 되죠. 동사 주어 어순으로 가잖아. 그렇지? 근데 간접 의문문은 어순이 어때요? 다시 주어 동사로 가죠. 됐어? 이 어순이 중요한 거예요. 어순이.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주어 동사 이 해석은 똑같은데요. 주어가 동사 하는지 이렇게 해석해. 주어가 동사 하는지. 주어 동사만 해석하면 의문사는 니네가 아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 when 나왔다? 언제. 언제 얘가 뭐뭐 하는지. where 어디서 얘가 뭐뭐 하는지. what 무엇을 얘가 뭐뭐 하는지.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런 거 없죠? if나 whether는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아닌지의 해석은 생략해도 돼요. 그럼 얘가 하는지 아닌지. 됐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쓸게요. 자, 간접 의문문의 어떤 품사, 문장에서의 역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역할. 간접 의문문은요. 명사, 절의 역할을 합니다. 명사, 절.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절이겠죠. 명사, 절로서 문장에서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요. 주로 목적어 역할을 많이 합니다. 주로 목적어 역할을 많이 해요. 주로. 자, 사실 간접 의문문 설명은 끝났거든 이걸로. 사실 여기에서 뭐 추가적인 것도 있기는 있어요. 뭐 이제 지금 책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뭐 생각하다 동사가 나오면 뭐 의문사를 앞으로 뺀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고등부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예문을 그냥 바로 보여줄게요. 간접 의문문이란 무엇이다? 의문문을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도록 집어넣은 형태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단서를 얻은 게 다른 문장의 일부라는 말을 썼잖아. 그럼 이 다른 문장의 일부가 뭐겠어요? 결국엔 주어나 목적어, 보어를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왜냐면은 간접 의문문 자체가 명사절이니까. 됐죠? 주어 자리에 땜빵하거나 목적어 자리에 땜빵하거나 보어 자리에 땜빵한다는 거예요. 됐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 don't know 이런 문장이 있어. 또 하나 뭐라고 써볼까? 아주 쉽게 써볼게요. What do you do? 이렇게 써볼게요. 참고로 What do you do는 직업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너 직업이 뭐야? 이런 뜻이에요. 참고로 말하면. 자, 보겠습니다. 두 문장을 합칠 거거든. 아까 내가 그렸던 이 그림대로 내가 보여줄게요. 잘 따라오세요. 이런 형태야 지금. 됐어? 지금 요 문장 I don't know 문장을 보면은요 뭐가 없습니까? don't know에 대한 목적어. 지금 목적어가 없죠. 그렇죠? 여기가 지금 비어 있잖아. 그래서 이 노란색 박스를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을 겁니다. 다른 문장의 일부, 즉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집어넣어지는지 잘 보겠습니다. 그대로 써볼게요. 일단 쌤이 그대로 I don't know 요 자리에다 이제 집어넣는 거지. 잘 보세요. 나 그냥 그대로 쓸 거야. What do you do? 물음표까지 쓸게요. 그리고 I don't know의 맨 마지막은 마침표죠? 요 마침표도 여기다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잘 봐봐. 지금 그림이 어떻게 된 거야?
흰색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노란색 박스가 이렇게 들어가죠. 됐어? 됐어?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하면 되느냐? 맨 마지막에 끝나는 부호가 마침표죠. 그렇죠? 그럼 그 앞에 있는 물음표는 필요 없습니다. 날려버릴 거예요. 됐어? 날렸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주어 동사 어순이 바뀌어 있죠? 그럼 다시 어떻게? 동사 주어가 아니라 주어 동사 어순으로 바꿔줄 겁니다. 요 부분을요. 요 부분. 자,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쓸게요. 요 노란색을 다시 쓰면은 what? 주어는 you니까 you. 동사는 do가 되겠죠. 됐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최종 버전은 어떻게 됩니까? I don't know what you do. 마침표.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구문분석하면 I, 주어, don't know, 동사, what you do,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너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너의 직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간접 의문문이에요. 별거 없죠? 자, 간접 의문문은 시험에 나오는 게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영작입니다. 영작이야. 그러면은 영작에서 이제 여러분이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부터 제가 강조했던 어순입니다. 어순. 어떤 거? 이거야, 이거. 2번. 됐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역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간접 의문문에서는. 자, 어순을 의문사의 주어동사 또는 if에들 주어동사를 쓴다는 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다? 얘의 역할이 명사절, 즉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영작할 때 중요한 게 뭐야? 어느 자리에 쓰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가지를 중점으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간접 의문문은 이 정도로 마칠게요. 됐지? 자, 정말 중요한 걸 하겠습니다. 36점. 제가 아까 전에 오늘 수업 시간에 부정어 도치만 잘 배워가면 여러분 성공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부정어 도치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 배운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 지금 배우는 게 진짜 배기예요.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36쪽에 1번 보면 도치구문으로 잘 쓰이는 부정어 포함 어구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종류를 그냥 한번 읽어보죠. 1번 not only but also be.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A뿐만 아니라 B 또한 이런 겁니다. 두 번째 no sooner than. 이건 여러분 입장에서 약간 생소한 표현이죠.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not A until B.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서술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 1번과 3번입니다. 1번과 3번. 2번은 출제율이 낮아요. 2번은 출제율이 낮아요. 1번, 3번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 not A until B만 설명할게요. not A until B. 이것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잘 나와요. 아래 나와 있는 2번과 3번은요. 제가 오늘 미리 말하면 숙제로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여러분이 좀 예습으로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셔도 돼요. 2번, 3번 내용은요. 관용적으로 쓰이는 도치구문, 소서치 뒤의 어순. 이거는 내가 설명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읽고 문제 풀어봐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1번에 있는 나레언 TV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자, 일단은 요 녀석의 해석을 좀 먼저 알려줄게. 잘 봐요. 일단 직역으로 얘들아 해석을 해보면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직역으로 해볼게. B 할 때까지 A 안 한다는 뜻이죠. 됐어? 그래서 진짜 해석이 뭐냐면 B 할 때까지 A 하지 않다예요. 됐어? 이렇게 해석되거든? 그런데 실제로 not until B를 해석을 할 때 요 해석보다 더 선호하는 해석이 있어요. 학교에서. 그게 바로 책에 나와 있는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이 해석을 좀 더 선호해요. 학교에서는요. 왜 이 해석을 선호하냐면 여기에 not이 들어가 있잖아, 얘들아.
그럼 not이 들어가 있으니까 원래 우리는 부정문으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 어떻게 해석이 돼 있어? A 하다라고 해석돼 있는 거 보이니? A 안 하다가 아니라 A 하다로 해석돼 있지. not이 붙었는데 하다로 해석되네?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거든. 그래서 아래 해석을 좀 더 선호해요, 학교에서는. 됐니? 특히 이런 류 문제를 좋아하는 학교가 어디냐? 대진고입니다. 대진고. 됐어요? 대진고가 원래는 그런 류의 문제를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예전에는 최근 지난 1년 그러니까 지금 3번의 시험을 봤잖아요. 지금 지난 3번의 시험 동안 대진고에서 어떻게 출제를 했냐면 학교에서 한글 주고 영작하기 문제만 겁나 내고 있어요. 지금 대진에서 그 문제만 서술형이 총 6문제 정도 나오거든 대진이. 근데 거기에서 4문제가 한글 보고 영작하기예요. 4문제가 한 문제당 5점 내지 6점입니다. 배점. 엄청나게 배점이 크죠.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고등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고등부에서는요 1점으로 등급이 갈립니다. 1점으로 하나 사례를 말해줄까요? 이번에 그 시험이 엄청 어려운 학교가 안국고였는데요. 안국고 1등급 컷이 96점이었거든요. 1등급 커트라인이. 근데 이게 1등급 컷이고요. 2등급 컷이 84인가 5인가 그랬어요. 거의 10점 차이죠. 10점 차이죠. 그럼 잘 봐봐. 여기서 95점 받은 애나 85점 받은 애나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왜? 둘 다 2등급이거든. 됐어? 근데 우리가 문제 개수로만 따져볼게요. 10점이죠. 10점. 둘의 차이가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10점이죠. 그럼 몇 문제예요? 2문제 차이예요. 2문제 차이. 됐어? 근데 이 정도면요 차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주역고가 사실 이번에 대박이었는데 주역고가 1등급 컷이 이번에 몇이었더라? 91인가 92인가 그랬어요. 2등급 컷이 85인가 그랬습니다. 85에서 6인가 이랬어요. 3등급 컷이 79점인가 이랬습니다. 79에서 80인가 이랬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이렇습니다. 그럼 얘들아 점수 차이가 6점 차이 나죠. 여기도 한 6점 차이 나죠. 그럼 6점이면 뭡니까? 서술형 한 문제예요. 그럼 얘들아 여기가 3등급이거든? 여기가 3등급 라인 여기가 1등급 라인이야. 1등급과 3등급이 문제 몇 개 차이예요? 2개 차이예요. 주역에서 이랬다고요. 문제 2개만 얘네가 더 맞췄으면 1등급이었거든. 거꾸로 얘네가 2개만 더 틀렸다? 3등급이 되는 거예요. 이랬었어. 근데 여러분 1등급과 3등급은요 대학교 갈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 1등급으로는 당연히 대학을 갈 수 있겠죠? 여러분 3등급으로는 대학을 못 가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 정도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부에서는 한 문제 1.1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린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글을 써서 학교에서 시험을 출제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대진고가 그렇다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이 위의 해석과 아래 해석이 왜 똑같은지를 알아야겠죠? 제가 한번 대입해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B 내용이 숙제한다는 내용이라고 한번 쳐볼게. A 내용이 저녁 식사한다는 내용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내가 위에 걸 해석해볼게. 나는 숙제를 다 할 때까지 저녁을 안 먹을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아래 걸 해석해볼게. 나는 나는 숙제를 다 하고 나서야 비로소 저녁을 먹을 거다. 어때요? 똑같은 말입니다. 나 숙제 다 할 때까지 밥 안 먹어. 나 숙제 다 하고 밥 먹을 거야. 똑같은 말 아니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 둘이 해석이 똑같은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요 이거를 영어로 써서 보여드릴게요.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이것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죄송해요. 약간 제가 좀 초과를 좀 할게요.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영작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거 저녁 식사 숙제 이걸로 영작해볼게. 그러면 I didn't have dinner. 자, not 썼죠. 그 다음에 until 쓸게요. until 그 다음에 I 숙제하다니까 did로 쓸게요. 그냥 finish로 쓰겠습니다. 숙제를 마치다. 자, 이렇게 썼어요. I didn't have dinner until I finished my homework. 나는 내 숙제를 마칠 때까지 저녁을 안 먹었다. 즉
나는 내 숙제를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저녁을 먹었다. 됐죠? 이런 말이 됐습니다. 이게 기본형입니다. 나대현 틀리의 가장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자, 이 기본형을요 어떻게 쓸 거냐면요. 잘 보세요. 일단 도치 버전으로 쓸 겁니다. 도치. 자, 도치 시켜볼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not을 맨 앞으로 빼면 되겠죠. 우리 아까 배운 거야. 부정어 도치. 됐어? 자, 그럼 여기에 있는 not을 맨 앞으로 뺄게. 자, 쌤이 아까 알려줬지? 부정어 도치는 어떻게 된다?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는데 의문문 쓰듯이 바뀐다고 했어요. 의문문 쓰듯이. 그걸 기억하세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not을 앞으로 뺐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I did, have, did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옵니다. until 어쩌고 있죠. 얘가 앞으로 빠집니다. 이게 좀 주의점이야. 자, 그러면요. until 부분을 쓸 겁니다. 여기서는 도치시키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여러분 도치를 시킬 때는요 주절을 도치시키는 거야. 주절. 주절이 어디야? 여기가 주절이죠. 됐어요? 즉 여기 A 내용 있죠. A 내용. 얘를 도치시키는 거예요. 알겠지? A를 도치시키는 거야. B가 아니에요. 알겠지? 자, 그럼 until 내용 쓰겠습니다. Until I finished my homework야. 자, 여기까지 썼어. 그대로 쓴 거야. 도치 안 했어. 자, 그 다음에 남는 게 뭐야? I did have dinner. 이거 남았지? 됐어? not은 앞으로 빠졌으니까. 근데 did 쓸 필요 없잖아. 얘 그냥 날려버리고 이거 과거형으로 쓰면 되잖아요. 됐죠? 그럼 I had dinner로 쓰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도치시켜야 된다고 했어. 어떻게 도치시켜? 의문문 쓰듯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did를 앞으로 보내서 did I have dinner로 쓰면 되겠죠. 이해됐어? 됐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did I have dinner 이렇게 써주는 거야. 됐어? 이게 도치시킨 버전이에요. 해석은 똑같아요. 그냥 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내 숙제를 끝내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저녁을 먹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주의점은 뭡니까? 이 부분이 도치가 됐다는 거. 여기는 도치가 안 됐다는 거. 됐어? 이게 주의점이야. 자, 여기에서 근데 끝이 아니야. 이 나대현 TV가 왜 시험에 잘 나오냐? 변형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야.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거든. 저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쓸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버전으로 쓸 거냐면 강조 버전으로 쓸 거야, 쌤이. 강조 버전. 강조 버전. 자, 강조 버전은 뭐냐면 얘들아, 우리 중3, 중2 때 배우는 건데 이때 강조 구문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때 강조 구문. 뭔지 알죠? 대절 이하가 바로 뭐뭐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강조 구문을 넣을 건데 우리가 보통 원래 강조 구문에서는 뭘 강조할 수 있냐면 명사나 부사를 강조할 수 있거든. 명사나 부사. 그럼 우리가 강조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until B를 강조할 거야. until B. until B가 뭐야? 부사 절이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부사를 강조할 거란 소리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이때으로 가야겠죠? is나 was 써야 되는데 지금 과거 시제죠? did니까. 그래서 was를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부정어가 들어있잖아요. didn't라고. 그쵸? 그럼 이 not을 어디다가 쓰는 거냐면 여기 was 뒤에다가 써주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until 절을 강조할 겁니다. until I finished my homework. 자, 여기까지 썼어. 그 다음에 뭘 써야 돼? 됐어야죠. 자, 여기까지 썼어.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until I finished my homework. 얘를 지금 강조 자리에 집어넣은 거죠? 됐어요? 그럼 이제 남는 말을 여기 that 뒤에다 써주는 거지? 남는 말이 뭔데요? I did have dinner. 이게 남았죠? not은 여기 있고요. 됐어?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did have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그쵸? 그냥 과거형으로 쓰면 되니까. 그럼 어떻게 쓰면 됩니까? I had dinner. 이렇게 쓰면 됩니다. 주의할 점. 여기 시제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도치시키는 거 아닙니다. 이거 도치구문 아니잖아요. 이거 도치 아니에요. 알았죠? 시제 주의하시고요. 도치 아니라는 점.
됐지? 자, 그래서 해석을 해봐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나는 내 숙제를 끝내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저녁을 먹었다. 됐어? 해석 똑같아요. 셋 다 해석 똑같다고. 되셨죠? 근데 학교에서는 시험을 어떻게 낼까요? 한글을 주는 거야. 어떻게 한글을 줘? 나는 숙제를 끝내고 나서야 저녁을 먹었다. 이걸 한글로 줘. 그러고 난 다음에 첫 글자만 주는 거야. 어떻게? 인만 주거나, 난만 주거나. 됐어? 이렇게 주고 시작하는 거라고. 나머지 알아서 써라. 됐죠?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오는 not A until B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구조는요, 고2 제가 지난 1학기 때 대진고 2학년 내신 대비를 했었는데요. 대진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서술형이 2문제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서술형 2문제가 되게 중요했겠죠. 2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배점이 다 둘이 합쳐 10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6점짜리였나 4점짜리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문제가요. 이 not A until B를 활용해서 주제 쓰는 게 영작이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영작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었고요. 이 not A until B 구문을 활용해서 주제를 쓰는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주제를 쓰는 게 6점짜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한 친구가 이 not A until B 구문 이거랑 이거를 까먹은 거야. 그래서 부분 점수도 없이 틀려서 그냥 6점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등급이 1.5개가 떨어졌습니다. 1.5개가. 2등급 이거 맞추면 2등급이었거든. 근데 틀려서 3등급 중반 나왔었어요.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올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구문은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강조구문에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아시겠죠? 강조구문이래. 우리 고등부 서술형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제일 오늘 배운 거에서 가장 중요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어도 치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대로 오늘 학습한 거의 핵심은 부정어 도치입니다. 아시겠죠? 간접 의문문은 가볍게 기억해도 돼요. 의문사, 주어, 동사, 응답, 명사절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땡이야. 근데 부정어 도치는 기억해야 할 것들이 꽤나 많이 있죠. 됐죠? 요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은 해드릴게요. 가볍게 설명해드리고 넘어갈 거고, 나돈리버덜서는 조금 중요하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쌤이 어디 할 차례냐라고 물어보면은 나돈리버덜서 요 부분 좀 설명해달라고, 그러니까 학교 시험 유형 설명해달라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맞춰서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고생들 하셨고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이 보자 11월 23일이죠. 지난번에 32쪽까지 했고 오늘은 일단 34에서 43까지인데요. 자, 여기에서 또 제가 좀 나눠 드릴게요. 전체를 일단 푸는 거는 기본이고 이걸 나눠서 잠깐만요. 37 35, 37, 38이겠네요. 35, 37, 38. 여기는 해석과 구문 분석을 좀 추가로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9, 41, 42, 43입니다. 39, 41에서 43. 여기까지는 그 어법상의 근거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모든 보기에 대해서입니다. 모든 보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하는 이제 그 백지 테스트죠. 오늘 학습한 내용
오늘 학습한 내용 되게 많죠? 필기한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한 백지 테스트까지 여러분 실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숙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 데일리 테스트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제가 A부터 D까지 점수를 매번 매기거든요. A, B 풀 B, C 풀 C, D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C 플러스 2 하면은 이거는 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오늘 윤수랑 재은이는 C 플러스 2하예요. 그래서 제 시험을 원래대로면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재은이는 내가 아까 얘기를 전달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업 마치고 마저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데일리 테스트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다음 시간에 하니까 준비를 좀 여러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단어를 우리가 못 보면 깜지를 쓰고 이렇게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 시험, 데일리를 못 봐도 데일리 제 시험을 보고 이제 가게 할 겁니다. C 플러스 2하는요. 아시겠죠? 이거를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